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살아온 평범한 인생과 은퇴 후 시작했던 귀촌 이야기,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실패에 대해 솔직하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또한 제 인생의 일부였고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6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잘하지 못해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고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전역 후에는 이것저것 여러 일을 전전하며 방황하던 시간이 길었죠. 20대까지는 특별한 목표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30살이 되던 해 고향 친구 아버지께서 타일 일을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 정도의 단기 알바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재미도 있었고 기술도 배울만 해서 점점 더 오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그 일을 배우며 기술을 익혔고 친구 아버지께서도 저를 친아들처럼 챙겨주셨습니다. 40살이 되던 해에는 독립하여 작은 타일 가게를 열었고 친구 아버지의 인맥과 제 노력이 맞물려 사업은 제법 잘 되었습니다. 그 사이 모은 돈도 20억 가까이 되었고 주식 투자 덕분에 재산도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타일 일을 하면서 만난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고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고 모두 잘 키워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라서 결혼도 시켰고 자식들이 속 썩이지 않고 잘 살기에 참 감사했습니다. 결혼할 때마다 도움도 많이 주었죠. 그렇게 20년 넘게 일하며 쌓은 재산과 가족, 그리고 안정된 생활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문득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하루하루 일에 치여 살았고 여행 한 번 제대로 다녀온 적 없었죠. 아내도 늘 묵묵히 곁에 있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는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느긋하게 살아보는 게 어떨까? 아내도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노후를 맞아 귀촌을 결심했습니다. 국내외 여러 곳을 다니며 좋은 곳을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여러 해를 쌓아온 재산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저희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시골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시를 떠나 시골 마을에 정착했을 때 아내와 저는 마치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연 듯한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맑은 공기와 조용한 풍경, 그리고 느릿느릿 흐르는 시간 속에서 여유롭게 살아보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작은 집을 직접 지으며 이곳에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겠다는 다짐도 했죠. 본격적으로 농사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유튜브와 농사책들을 보기도 했고 농업센터에서 받은 조언을 토대로 어떤 작물이 적합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가장 기대했던 작물이 바로 블루베리였습니다. 요즘 고소득 작물로 알려져 있었고 저희가 관리하기에도 적당해 보였거든요. 묘목 200주를 구입해 비닐하우스를 짓고 매일같이 정성을 쏟았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병충해를 살피며 자연과 교감하는 기쁨도 느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병충해가 자주 발생했고 관리에 대한 어려움도 컸습니다. 블루베리 농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저희 부부는 점점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묘목 한 그루 한 그루에 정성을 쏟으며 수확을 기대했지만 블루베리 농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로웠습니다. 병충해는 끊임없이 찾아왔고 약을 쳐도 완전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블루베리 특성상 온도와 습도 조절이 까다로워서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수확기가 되자 저희는 그동안 땀 흘려 키운 블루베리를 팔러 나섰지만 판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주변 농협이나 유통업체에 연락해도 큰 물량을 요구하거나 가격을 제대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저렴하게 넘길 수밖에 없었고 투자한 비용 대비 수익은 형편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고생도 심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건 실망과 손해뿐이라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점점 지쳐갔고 저는 이렇게 계속해도 될까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저희는 블루베리 농사를 접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 한편이 아렸지만 현실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루베리 농사를 포기한 뒤 저희는 다음 작물로 마늘 농사를 선택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작물이기도 했고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500평 정도의 임대 농지를 구해 마늘을 심기 시작했죠. 마늘 농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병충해를 방지하며 수시로 물도 줘야 했습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서 몸이 점점 고장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뿐만 아니라 수확 시기가 되면 마늘을 캐내는 일도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숙이고 땅을 파내야 했고 손끝이 갈라질 정도로 일했습니다. 아내도 이 일을 돕느라 몸이 많이 힘들었고 둘 다 지쳐갔습니다. 수확한 마늘을 도매시장에 내다 팔았지만 가격은 형편없었습니다. 농협에서 제값을 쳐주지 않았고 경매를 통해 겨우 처분했는데도 경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죠. 겨우겨우 생활비를 벌었지만 농사에 들인 노력과 시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또다시 저희 부부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농사일은 너무 힘들었고 수익은 적었으며 시골 생활의 외로움과 불편함도 느껴졌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과도 쉽게 어울리지 못했고 도시에 있을 때처럼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작은 일로 다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서로 힘든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소갈이를 하다 보니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갔죠. 과연 이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새로운 농사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마늘 농사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부부는 시골 생활의 또 다른 어려움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역 사회와의 거리감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오랫동안 살아왔고 사람들과도 비교적 쉽게 어울렸지만 이곳 시골 마을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처음 마을에 들어섰을 때는 주민분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시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저희가 외지인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그 안에 끼어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농사일에 서툰 것도 한몫했지만 아무래도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선입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해도 반응이 미적지근했고 농사에 관한 노하우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저희는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거리가 생겼고 외로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또한 시골은 도시와 달리 편의시설이 부족했습니다. 병원, 마트, 은행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함이 컸습니다. 작은 일도 준비를 많이 해야 했고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일상적인 필요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런 불편함은 저희의 스트레스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커져갔고 마음속에 점점 절망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마을 농사 모임에 참여하고 주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 거리감은 저희가 귀촌 생활을 지속하는데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늘 농사를 끝내게 되었고 저희는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모아 또 다른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들깨 농사였습니다. 들깨는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있었고 재배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말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들깨는 수확 후 탈곡과 건조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직접 손으로 일일이 작업해야 했고 시간과 인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경험 부족 탓에 탈곡 시기에 실수도 잦았고 품질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들깨 농사와 병행해 아내는 부업도 시작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수입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집 근처에 일거리가 많지 않아 아내도 답답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농사일에 집중했지만 육체적인 피로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 서 있고 손발이 굳는 느낌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무릎과 허리가 시큰거렸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되었습니다. 들깨를 팔기 위해 직거래 장터와 인터넷 판매를 시도했지만 주문이 많지 않았고 가격도 낮았습니다.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수익은 적었고
이로 인해 마음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부부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과연 이 길이 맞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작은 희망이라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들깨 농사를 시도하고도 어려움을 겪던 중 저희는 결국 지금의 집과 농지를 매도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귀촌 초기에는 집값이 꽤 괜찮았기에 언젠가는 되팔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7억 정도에 지은 집이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3억 5천만 원 선으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매도하려 해도 사려는 사람이 잘 없었고 가격도 크게 깎아야만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집을 반값 수준의 급매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급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정성 들여 지은 집과 땅이 이토록 가치가 떨어졌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가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또한 매도 과정에서 여러 번 계약이 무산되고 연락이 끊기는 등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소통도 쉽지 않았고 계속해서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압박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컸습니다. 대출금과 유지비, 농사에 쏟은 투자금 등을 생각하면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갔습니다. 이 시기 부부 사이에는 깊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면서도 이대로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결국에는 귀촌 생활을 정리하고 도시로 돌아가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집과 농지를 손해를 감수하고 급매로 3억으로 내놓았습니다. 시장 상황도 좋지 않고 시간이 더 지나면 매매가 어려울 거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번에 못 팔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행히도 운이 좋게도 어느 노부부와 젊은 청년 세 가족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빠르게 매매가 성사되었습니다. 긴 시간 정들었던 집과 땅을 떠나야 한다는 마음은 아팠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임을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줄었지만 부부 사이에는 갈등과 상실감이 깊어졌습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귀촌 생활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두 사람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저희는 서울로 복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렵고 막막했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복귀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적응해야 할 일과 환경, 다시 시작하는 삶에 대한 부담감이 컸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힘을 내기로 다짐했습니다. 저희는 시골 생활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의 자금 상황을 꼼꼼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 귀촌할 때 약 20억 원의 자본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 중 약 7억 원은 집과 농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블루베리 묘목을 200주 이상 구매하고 마늘과 들깨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와 비닐하우스 등 각종 시설을 갖추는데 약 1억 5천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 농사는 병충해와 관리 미숙으로 인해 수익이 거의 없었고 마늘과 들깨 농사 역시 경험 부족과 자연 조건 등 여러 어려움으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사에 들어간 비용과 운영비가 계속 쌓였고 이로 인한 지출이 컸습니다. 결국 집과 농지를 급매로 내놓았는데 원래 산 값인 7억 원에 비해 크게 떨어진 3억 원에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4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투자와 손실을 합산해보면 총 19억 원가량이 사라진 셈입니다. 결국 귀촌 생활을 마무리하고 수중에 남은 돈은 1억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다시 서울로 돌아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그동안의 실패를 되돌아보며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시골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남은 자금 1억 원 남짓을 들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도시는 여전히 바쁘고 차가웠지만 오히려 그 익숙한 소음이 마음을 안정시켜주더군요. 문제는 이제부터 다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타일 일을 해왔지만 손을 놓은 지 오래였고 체력도 예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기엔 남은 자금이 너무 부족했죠. 은퇴라기엔 어정쩡하고 재출발이라 하기엔 늦은 나이. 그런 애매한 위치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다시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아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그 침묵이 저에게 더 큰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작정 돈만 믿고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걸 시골에서 충분히 배웠습니다. 이제는 발을 땅에 제대로 붙이고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건 다시 작은 일부터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타일 일을 다시 하긴 어려워도 기술은 아직 손에 남아 있으니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을 안정적으로 꾸려가기 위한 길을 찾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무언가를 다시 고민하고 준비하는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실패는 뼈 아팠지만 그만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안 되는지는 명확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와 저는 운이 좋게도 아파트 경비로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망설였습니다. 젊었을 땐 손에 기술도 있고 일도 스스로 만들어가며 살았는데 이제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입장이 된다는 게 자존심이 걸리더군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며칠 가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누가 욕하지도 않고 시간만 잘 지키면 되는 일이었고 오랜만에 정해진 일상이라는 게 주는 안정감도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중견기업 청소직으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돌이켜보면 귀촌은 분명 실패였습니다. 수익도 없었고 시간과 돈, 에너지를 많이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후회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분명히 제가 배운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게 느낀 건 경험 없는 도전은 준비 없는 무모함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땅만 사면 뭔가 될 줄 알았고 작물만 심으면 수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유튜브 영상과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준비 없이 그대로 따라했던 게 화근이었죠. 또 한 가지 배운 건 돈이 많다고 삶이 쉬운 건 아니다는 점입니다. 20억이 있었지만 순식간에 줄어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건 현실 감각과 꾸준함,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 비록 결과는 실패였지만 아내가 곁에 있어준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지금도 새벽마다 함께 일하러 나가고 저녁엔 서로 따뜻한 밥을 챙겨 먹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지금은 오히려 더 소중합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귀촌이나 은퇴 후 삶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충분히 배우고 조사하고 작게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설마 그렇게까지 될까?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정말 그대로 그렇게 됩니다. 실패는 아프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배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으며 지금 이 순간도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빚은 지지 않고 시골 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던 건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20억이란 자산이 1억으로 줄고 기대했던 노후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경험은 사람을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하더군요. 그래도 저희 부부는 다시 살아보려 합니다. 누구 탓도 하지 않고 후회만 하며 주저앉기보단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렇게 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